안녕하세요. 심리학을 하고 있는 빈바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새해가 됐을 때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 이제 새해에 새로 이루어야 될 것들을 되게 야심차게 다들 준비를 하시는데, 저에만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 해 동안 되게 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연말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번 소감 영상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의 반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새해 계획을 잘 짤 수 있을까, 실제로 달성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물론 이렇게 목표를 잘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한 10여 년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몇 가지 규칙들을 지키면 어느 정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확실히 정하기, 두 번째로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세 번째로는 실현 가능한 목표 세우기,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목표를 확실히 세우는 겁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을 왜 세우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은 결국에는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가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짜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새해 계획이라는 것만 이제 몰두돼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뭔가 목표는 뚜렷하지 않고 활동들만 정해놓게 돼요. 예를 들면 나 매일 이제 아침에 2시간씩 조깅을 해야겠다 라는 것은 이제 계획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목표가 조금 모호해지죠. 여기서 목표는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체력이 튼튼해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목표는 우리의 어떤 지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건강하다는 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건강해지겠다는 목표를 수치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화 시켜 본다면 1시간 동안 10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만들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해졌다는 거는 나중에 1년 뒤에 지났을 때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정확한 수치화된 계획들을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실현 가능한 목표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목표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상당히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시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실패 경험에서 좌절을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목표마저 실패를 해버린다면 상당한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주고 조금씩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큰 성공 경험보다는 다수의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는 소확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쉬운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동기 심리학에서는 내가 너무 쉬운 목표를 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의 능력에 비해서 어려운 목표들을 정했을 때 그런 동기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요.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수준의 과제들은 내가 조금 힘들고 약간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이나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적당히 어려운 수준의 과제들을 수행했을 때 가장 성취감도 느끼고 발전도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어요. 내가 수능을 본다든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내가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걸 실패할 것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실현 가능한 목표하고 상충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4번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3번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도 조금 무리한 목표를 잡으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실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과 실패로 나누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인생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세상을 이게 성공과 실패,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0에서 100점까지 있는 세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씩 한다면 하지 않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에 10km 달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올해 말에 결국에는 1시간 동안 10km 달리기를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원래는 제가 5km밖에 못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올해 말에 7km를 뛴다. 이건 정말 장족의 발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와 성공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 되지만, 만약에 0에서 100점의 세계로 본다면 저는 km를 뛸 수 있던 사람에서 1시간에 7km를 뛰는 사람으로 1년 동안 성장을 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누가 했던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바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자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씩만 노력을 해도 어제의 나보다는 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항상 새해 계획에 실패하는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그래도 이제 수십 차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니까 그래도 여러분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올해는 다들 계획하신 바 성취하면서 뿌듯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